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이게 코스피가 오늘 또 오르고 끝났는데 그 몇 주 전에 그 외인들 매수세로 상승을 강하게 했을 때 그때 데자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의 주역은 외인들이었고요. 네, 외인들이 뭐 거의 오늘 다 했죠. 네. 그래서 전에 뭐 이때 또 이렇게 상승세를 줄 때 이때도 보면은 외인들이었거든요. 외인들이 주축이 돼갖고 그 당시만 해도 금융투자가 지수를 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를 통해서 되게 이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그런 현상이 또 데자뷰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좀 이 3200 이걸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갖고 국내 여러 가지 분석도 그렇고 좀 반반이었죠. 이게 아직은 실적을 보고 가야 된다. 또 기대치만 갖고 가기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반면에 기업들의 실적 밸류에이션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올라가고, 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도 그런 얘기 하죠.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경기가 계속 이렇게 발전되는 그 전망 그런 속에서 미국 외의 주식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침체됐던 경기가 다시 발전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걸로 좀 청사진을 그리는 것 같아요. 경기 회복 쪽으로 좀 그리다 보니까 그 대형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외국계 대형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힘으로.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깨진 게 아니라 그 돌파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사실은 3200, 이 까만 선입니다. 3200 돌파를 놓고 약간 눈치 싸움이 좀 있긴 했는데, 결국은, 자, 여기가 시가예요. 이때 한번 내려오더니, 이때 강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확 올려치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3200 위에서 그냥 이렇게 가다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늘 보면은, 뭐 이때까지는 눈치 봤다 치고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쭉 간 거 보면은, 이제 완전 위로 우상향으로 끝났어요. 파동을 이렇게 치면서, 그쵸? 자, 그런 형태로 지금 됐는데, 이게 지금 계속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내일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올 거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죄송합니다. 웃다가 지금 살해 걸릴 뻔했어요. 그 외인들의 힘이 강하네요. 강하게 밀고 올라갔는데, 기관들은 이제 오늘 약간 이제 눈치를 보는 정도로만 좀 했고, 사실, 개인은 팔았고 기관은 눈치만 보고 외인들이 그냥 밀어 올렸거든요. 올린 상태예요. 전반적인 그 수급 상태를 봐도 뭐 연기금 뭐 매도 이렇게 금융투자도 그렇고 투신도 소폭 이렇게 매도량을 줄였지만 매수도 많이 줄였거든요. 오늘 기관 그렇게 강하게 안 나갔어요. 네. 뭐 개인들 계속 매도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매수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 매도를 줄였죠. 매수 더 줄였죠. 네. 그 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좀 순매수로 약한 소폭했어요. 얘네들은 이제 이걸 지수를 내리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타진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본 것 같기도 하고, 투신 같은 경우도 좀 줄였고, 네. 자, 근데 오늘 보시면 외인들이 많이 늘렸어요. 개인은 뭐, 네. 오히려 매수 줄였죠. 근데 외인들은 많이 늘렸죠. 그리고 매도는 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데에서는 외인이 견인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이죠.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글로벌 뭐 무역 지수라던가 이런 거, 수출입 지수 이런 게 회복되는 거, 생산자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생산자 지수나 이제 소비자 지수 여기도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치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투정을 부린다 그럴까요? 투정 부리고 막 했던 이유가 이유 없이 공매도 그 재개 기간을, 그러니까 금지 기간을 늘린 거죠.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액션을 뭔가 한 거보다는 큰 내용 없어요. 나중에 공매도 재개되더라도 큰 내용이 없는데, 뭔가 이게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뿌연 얘기만 하면서 그냥 그 보궐선거 이후로 연장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해지 전략을 주로 쓰는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해지라고 해봐야 선물 옵션하고 이제 주식의 그 차이를 갖고 하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뭐 무위험 차익거래라던가 위험 차익거래 뭐 이런 쪽밖에는 지금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살 때 고가에서 사야 되니까 부담감이 크고, 주식을 사야 또 얘네들이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사기보다는 파는 거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잡을 때도 사실은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나 주가가 많이 상승 못하도록 어느 정도 누르면서 매매를, 박스권 매매를 주로 했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제 공매도 재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4월 20일, 그쵸. 화요일 날 오늘 끝났죠. 4월달이 이제 이번 주 3일, 다음 주 5일인가요? 5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달력을 보고 있습니다. 제 달력이 많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 날이 31일인가 하루 더 있고, 그리고 나서 네, 바로 이제 공매도 재개니까 지금 한 8거래일, 그래서 9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슬슬 이제 공매도 그 전략, 공매도를 통한 해지 전략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자, 이때 급등하는 종목들, 실적 발표 상관없이 그 실적 발표 전이라던가 5월 3일이 공매도 재개가 돼요. 그 전에 좀 상승폭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긴 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높아진 밸류에이션, 높아진 실적을 바탕으로 해갖고 상승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공매도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금 주식을 어느 정도 주식을 매매하면서 목이 좀 죄송합니다.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공매도 재개 시점에 이제 공매도로 그냥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일부 주식 그 이익 실현을 하면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원래 이제 자기들이 원했던 주가나 지수를 내리면서 공매도로 또 차익 그 실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단기 고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르면 또 그 매도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차익 실현 매도도 그렇고, 특정 자리를 깨면 이제 뭐라 그러죠? 스탑로스, 그러니까 손절 물량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주가가 오히려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단기 상승이 높은 종목들,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힘으로 올리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좀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비차익 거래에 오늘 방향성으로 보면 위로 해서 지수가 올라갔죠. 근데 대다수가 이제 외인 쪽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금융투자도는 매수를 좀 임했지만, 대다수 이제 외인 쪽에서 또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지수가 3220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3220의 시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내려오느냐, 이거는 진짜 봐야 돼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올라가서 완전히 자리 잡은 적이 없잖아요. 장중에 한번 올라갔다 밀렸죠. 얘는 올라갔다 다음날 내려왔죠. 그쵸? 완전히 여기서 뭐 이렇게 그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자리 잡는 작업들. 네, 며칠 이렇게 자리 잡는 작업들 하는 거. 그걸 한 적이 없거든요. 자,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 여기서 다른 날은 올라가자마자 떨어지고 이랬죠. 장중에 떨어지거나. 자,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3200 위에서 계속 자리를 잡는지, 그게 이번 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수가 계속 3200 위에 있는지. 수목금 3일 남았잖아요. 3일 동안 여기서 운봉이 나와서 괜찮아요. 여기서 뭐 운봉, 그러니까 살짝 빠져갖고 3200 뭐 10몇 이렇게 나오고, 3205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3200 위에서 계속 존재하느냐, 그 장중에 살짝 빠져서 이렇게 꼬랑지 만들고 다시 올라와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3200 위에서 계속 있느냐, 이게 이번 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큰 악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뭐 쟤들이 울고 먹을 땐 또 뭐 이것저것 울고 먹으니까요. 뭐 코로나 상황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울고 먹고, 금리도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하잖아요. 대형 투자자들.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지수의 그 어떤 종가의 위치,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개별 종목들 좀 이제 볼 건데요. 자, 오늘 케미칼 뭐 한호가 빠졌는데, 케미칼은 사실 어저께 그 28만 원이 28만 원을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네. 오히려 장중에 28만 원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에 대한 벽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네. 그런 자리인데 뭐 이런 거 크게 그렇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28만 원을 위해서 상승 준비를 할 시점이긴 해요. 이미 여기서 돌파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27만 원인데 27만 돌파했고, 그 다음에 27만 5천 원 위에 있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한번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하여튼간 27만 5천 원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27만 5천 원 여기서 다지면서 28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28만 원 좀 되죠. 28만 1천 원 좀 내릴까요? 자, 그래서 28만원만 이번 주는 그냥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28만원 가는 거를 그냥 목표 삼으면 돼요. 네, 큰 욕심 낼 거 없이 그냥 28만원, 네, 28만원에 가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오늘은 뭐 조금 빠진 것 같고 크게 개칠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정도로 가시면 돼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전에도 주가는 결국은 많은 경험이 있는 라인에서 이제 또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 라인도 보면은 뭐 이런 데서 이제 지지 받았던데, 그쵸? 이런 데서도 어쨌든 떨어지면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던데, 여기도 저항으로 작용했던데, 딱 그런 가격대들이거든요. 그 28만원 자체가 가격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이제 크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이제 저항이 강하거나 지지가 강한 그런 라인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항으로 있잖아요. 이거 뚫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 작업해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28만원 위로만 올라가고 끝나면 됩니다. 얘는 큰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네, 차근차근히 가는 게 더 잘 올라가거든요. 지금 뭐 특별하게 케미칼 관련해서 악재가 나올 부분도 없고, 수급상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환하면서 가는 건데, 오늘 뭐 1호가 정도 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그널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매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는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28만원 건드리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트리거링이라 그러죠. 바이아스 몇 개를 건드려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 그래서 제가 전에 보면은 좋은 이런 가격대, 큰 가격대 있을 때는 차라리 안 건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이에요. 그 한 밑에 정도까지만 와서 여기서 다지면서 끝나면 이쪽에 걸려있는 그런 어떤 조건, 이런 걸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과한 그 매도 물량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꾸 건드리다가 내려오다 보면 트리거링이 돼갖고 어떤 그 프로그램의 그 매도가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매도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얘는 뭐 이번 주는 어쨌든 딴 거 보지 마시고요. 27만 5천 원을 지켜내면서 28만 원 위로 올라서는지 요것만 보시면 돼요. 27만 5천 원 지지가 깨지면은 조금 그건 골치가 아파요. 약간 조금 더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만한 악재가 보이진 않거든요. 뭐 수급상으로도 연기금이 참, 오늘 뭐 연기금 외에는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다른 데들 뭐 외인들은 매도를 좀 했고, 네, 매도를 늘리면서 매수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외인들은 매도를 좀 한 상태로 좀 나왔고, 이게 얘들도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게 보시면 28만원 위에 올라갔다가 여기 28만원 위로 올라왔죠. 네, 그때 뭐 차익 실현 매도도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깨지니까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8만원을 건드리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좋지 않아요. 돌파할 거면 올라가서 버텨야죠. 괜히 이렇게 트리거 돼서 어떤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튼 네, 지금 기관들 거의 뭐 매도 거의 얘네들 안 하고 있죠. 매도도 안 하고 지금 뭐 관심이 없는 상태. 매도 거의 없고, 금융투자 오는 매도 줄이고, 연기금도 거의 매도 안 해요. 얘네들 오히려 요즘 매수 중심으로 가고 있죠. 자, 오늘 연기금 네, 매수 또 늘렸어요. 늘리면서 뭐 전반적으로 외인이나 뭐 개인이나 특별하게 볼 게 없는데, 연기금이 어쨌든
그 대형 투자자로서 매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만한 위치도 아니고, 자, 거래량도 줄고 있잖아요. 빠졌을 때 거래량 주는 거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거래량 없이 살짝, 원래 이런 28만원이 이런 심리적인 저항선도 거래량 없이 살짝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편안하게 가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 뭐 오늘 연기금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뭐 오늘 좋죠, 분위기가. 네. 자, 연기금 같은 경우 요즘 뭐 매도 많이 안 하고 있고, 자, 투신이 오늘 매도를 좀 했는데 뭐 금투나 이런 데들 매도량을 줄였죠. 네, 줄인 상태고, 외인들 매도 많이 줄였는데 얘네들 오늘 또 매수를 많이 늘렸어요. 네, 확 늘렸죠, 매수량. 연기금 매수 많이 했죠. 투신 매수 많이 했죠. 뭐 금투 이렇게. 투신은 뭐 완전히 오늘 매수량을 확 늘렸죠. 여기서 이렇게 매도량을 소폭 올리긴 했는데 매수량은 완전히 늘려놨어요. 은행까지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 외인 이쪽에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개인들은 이제 15,000원 넘어가니까 차익 실현물이 나오는 겁니다. 네.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죠. 뭐 이런 데서 있었던 사람들, 네, 이제 그리고 위에서 물렸던 분들 나오는 자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14,500원 지지하는지 보면서 이제 새롭게 올라온 이제 15,000원도 지지하면서 가는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15,000원은 이제 갓 돌파를 한 거고,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물론 기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얘가 잘 나올 거로 기대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위에 있던 주가들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면 16,000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뭐 일단 처음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15,000원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 주 15,000원 위에 있느냐 아니면 14,500원 이쪽으로 와서 다시 박스가 되느냐, 이걸 이제 관전하시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걸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그 자리고요. 오늘 좀 반도체 수급 관련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가 풍기 현상이잖아요. 계속 부족 현상이다 보니까 그 여파로 뭐 지금 심지어는 CCTV 제작하는 것도 어렵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좀 중국이 그런 거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중국이 또 뭐 반도체 가격들 10배 값 주면서도 막 사재기 하면서 쓸어 담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 부품들 가격이 올라갔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일부 회사들은 감산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반도체 품귀 때문에 생산량을 못 맞추기 때문에 감산하겠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전자제품 만드는 데들,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쪽도 반도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뭐 그쪽에 이제 드라이버, 그러니까 구동해주는 그런 반도체들, 이런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 가격도, 패널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전자제품,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이렇게 반도체 사용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기긴 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먼저 자동차를 볼게요. 자동차 보면은 물론 이제 연기금 뭐 딱 보면은 뭐 기간, 외인, 매도 이렇게 보이죠. 자, 매도량 외인들은 확 이렇게 늘렸어요. 연기금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량 좀 늘렸죠. 보험 사실 저는 잘 안 봐요. 얘들은 뭐 크게 뭐 없어서 투신 매도량 늘렸고, 금투는 오히려 매도를 줄였어요. 자, 근데 매수 보면은 연기금 어쨌든 매수 규모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금융투자 매수 늘렸죠. 자, 외인들도 매수량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량은 큰 변화가 없어요. 금융투자가 약간 올린 거 외에는 변화가 없는데 매도량 자체를 늘려놨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 이렇게 순매도가 되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자, 기본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오늘 이제 매도가 저렇게 기관이나 어떻게 보면 외인이나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들 매도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보통 대형 외국인이라고 돼 있지만 외국계 금융기관도 포함이 되거든요. 대형 투자자들 쪽에서 매도 규모를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외인도 매도 늘렸고, 여기도 그렇지만 좀 매도 규모를 좀 늘렸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썸으로 봐도 전에보다 어쨌든 기간이 매도량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간이 소폭 매수를 늘리긴 했지만 매수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매도량을 늘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인데 그럼 대형 투자자들이 조금 매도를 많이 좀 늘린 거죠. 그 배경이 뭐냐면 장 초반에 20만원 위에서 이렇게 위에 있다가 20만원 제가 선 거드릴게요. 보시기 편하게. 자, 여기가 20만원이에요. 20만원 위에서 이렇게 장 초반에 있다가 밀리더니 훅 떨어지고 반등을 보시면 하루 종일 20만원 반등을 못 시켰어요. 그 위로 못 올라갔어요. 계속 여기 20만원 저항대로 놓고 못 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쪽에서 매도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관 외인들 자체도 좀 매도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깨지니까. 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저렇게 깨져서 갔으면 이게 매도가 폭발하면서 떨어졌어야 돼요. 못해도 이 정도 선까지는 내려왔어요. 22만 6,500원. 거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전에 이쯤에 지지라인들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22만 8천원 정도. 네, 22만 8천원 정도 그 부근에서 지지라인이 있는데 그 위에서 끝났어요. 오늘 저가가 8,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지라인 그 부근 위에서 내려왔다 찍고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뭐 여러가지 감산부터 여러 문제가 있다면은 하락세를 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기아도 볼게요. 기아도 기본적으로는 연기금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매도가 나왔어요.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들 그렇죠? 다 있는 상태예요. 얘네도 보시면은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외인하고 연기금하고 지금 투신하고 매도를 했죠. 근데 자, 매도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확 줄은 상태에서 외인들 매도 확 줄었죠. 연기금도 어쨌든 매도가 줄었어요. 금투도 매도가 줄었어요. 그럼 왜 순매도일까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보신 분들 바로 아시겠죠? 매수를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매수량이 확 줄었죠. 반토막 났어요. 연기금도 매수가 거의 한 3분의 1 이렇게 나왔죠. 이 상황에서 금융투자만 어느 정도 매수를 유지한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매수는 이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매도량을 늘렸다. 그럼 얘도 뭔가가 있는 상태로 좀 보이겠죠. 얘도 보시면 86,000원 86,000원도 제가 선 거드릴게요. 자, 86,000원 여기가 86,000원이에요. 86,000원을 이제 돌파를 해갖고 86,500원까지 고가가 이제 86,500원이에요. 시가가 85,800원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밀어 올려갖고 86,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쵸? 자, 86,500원인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쭉 여기가 시가예요. 쭉 밀어 올렸다가 밀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했는데 쭉 이렇게 내려오더니 여기서 깨진 거잖아요. 종가가 여기니까. 자, 깨진 상태에서 반등 시도를 하는데 계속 안 됐죠. 쭉 밀리다가 자, 이게 아까 그 밑에 있는 그 지지라인 같은데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얘는 아직 지지라인 설명 안 드렸나? 네, 요 정도 84,500원 요 정도 선되죠. 84,500원 정도죠. 그 근처까지 가니까 반등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보면은 얘네들이 수급상도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 쭉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얘는 또 0.23포인트 올랐어요. 네,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종목 두 개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렇게 이슈가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한다는 거는 확 떨어뜨리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 떨어질 상황이면 매수를 많이 줄인 상태에서 매도량을 늘려야 되는데 매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거는 일단은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 뜻이고 더 이상 그렇다고 큰 하락은 안 하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종의 9만원 하단에서 한 요정도 85,300원 박스권을 또 하나 형성을 하는 겁니다. 85,300원쯤 여기에서 자 9만원 그럼 얘는 한동안 이제 박스권 대는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 보면서 매수를 하고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상단 부분 갈 때 미리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두 호가 밑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쓸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아까 22만 6,500원 정도 된다 그랬죠. 그 부근까지 가서 이게 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이 박스, 어느 정도 가격을 상승폭을 조금 제한을 두면서 그렇다고 빼진 않고 눈치를 좀 보겠다. 그래서 23만 한 3,000원하고 22만 6,500원 이걸 놓고 이제 어느 정도 박스가 형성되면서 이제 박스권으로 가다가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주가의 방향을 갖다 정하겠죠. 자, 이런 맥락으로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뭐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엮여 있는 삼성의 상태인데, 뭐 자회사들이 많이 뭐 있는데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네, 8,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갑자기 뭐 북부 노이다에 이제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뭐 소리가 나와갖고, 네, 이게 인도 OLED 공장 가동한다 그러고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네,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세가 많이 있어요. 많이 하는데, 자, 매수 상황을 보면 보세요. 외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연기금 매수를 늘렸죠. 금투 또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금융투자하고 외인들은 그 순매수가 된 거고, 연기금은 소폭이긴 하지만 순매도 규모가 조금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매도를 더 많이 늘렸네요. 매도를 더 많이 늘렸고, 제가 잠깐 설명 잘못했는데 매수도 늘리고 있는데, 어쨌든 얘는 소폭 차이로 갖고 여기서 지금 계속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금융투자나 외인들 이제 순매수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도 그렇게 위기 상황이고 이러면 주가가 많이 미끄러져야 되는데, 조금 키워볼까요? 이 상태 위에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만약 깨지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지? 한 81,000원 정도? 네, 거기까지도 미끄러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끄러지는 거라고 하면은, 깨지는 거면. 왜냐면 여기 올라왔을 때도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쵸? 근데 얘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전에 있었던 박스 상단 거기랑 여기 저점 부분 한 83,000원 정도 되겠네. 83,100원 83,100원 정도로 지지라인을 잡고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83,100원 여기네요. 그쵸? 83,100원을 여기 지지라인을 잡고 보면은 반등을 해요.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다가 물결은 치죠. 물결은 쳤는데 이렇게, 자, 84,000원은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보니까 당장 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83,100원을 지지라인을 보고 85,000원까지 타진을 해볼 것 같거든요. 자, 이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전자제품 관련된 그 기업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레포트,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심은 어느 정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감산이라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영향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리스크 선반영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확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은 이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려진 이슈고, 여기서 이제 반등점을 좀 찾아보자. 다만 이제 상승을 위해서는 좀 더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박스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은 제한하면서 상승하되, 또 하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놓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하나의 박스를 형성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들도 이제 단기 이제 박스권 매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아니, 건설주들이 지금 쫙쫙 잘 가요, 요즘. 네, 잘 가는데, 오늘 뭐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기관들은 이제 매도물이 나왔죠. 차익 실현 매도물인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네. 이 늘었죠. 차익 실현, 그 매도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더 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외인들은, 네,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모르겠어요. 그냥 막 사요. 애들은 그냥 계속. 네,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판단할 때는 한국도 경기 회복과 회복을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이제 건설주들 뭐 흐름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이제 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GS 건설이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박스에서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옛날이고 여기서 그쵸? 여기서 한번 또 네, 했죠. 자, 전에 여기서 만약에 사서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나셨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는 그냥 지금 똑같아요. 46,000원 이제 찍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장중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장중에 올라갔다 왔죠. 장중에 보면 46,000원을 살짝 돌파했다 내려왔죠. 이렇게 돌파했다가 얘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래에서 윗방향,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쵸?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가는데 돌파했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지지받나 했다가 밀렸다가 반등을 하는데 반등 안 하고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46,000원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6,000원을 뚫어내는지 아니면 이 박스 상단이 이제 45,100원 정도 되는데 45,100원 정도 여기 지지를 하는지 요거 보시고선 접근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단기간 45,100원 위에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지지 보고 하시면 되고 46,000원 돌파해서 쭉 우상향으로 갈지 이거는 사실은 조금 지금은 그렇게 청사진이 그렇게 좀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처음이고 갭이 한번 올라왔다가 밀릴 것 같기도 한데 뭐 차익 실현물 때문에 종목이 나쁘다기보다 어쨌든 그런 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L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은 거의 관심 꺼버렸어요. 얘네들은 관심 없음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신경도 안 써요. 보시면 매도도 뭐 없고 매수도 거의 안 해요. 3호 빼고 지금 없잖아요. 지금 얘는 완전 관심 껐어요. 외인들도 특별하게 없어요. 얘들도 뭐 외인들도 뭐 특별하게 거래량 크지 않아요. 예, 그냥 개인들끼리 하는 건데, 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지금 DL건설, 대림건설도 전에 이제 박스권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상단 돌파를 했거든요. 그때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셔갖고 이쯤에서 파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돌파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뭐냐면 GS건설을 같이 보세요. GS건설이 상승세가 좀 나온다 그러면 얘도 35,000 여기 상단이 800원 정도인데 35,800원 위에서 계속 있다가 37,000원 하단까지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좀 보면 돼요. 전에 그 정도 힘이 있었거든요. GS가 만약에 오늘 돌파한 이 구간, 돌파는 아니죠. 저항대긴 한데 46,000 부근에서 계속 버티면서 돌파 시도를 지금 준비한다 그러면 DL건설도 같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근히 올라와 갖고 47,000원 돌파 연습을 좀 할 거예요. 37,000원 돌파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주가가 한 36,100원, 200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전제 조건에 GS가 여기서 조금 어디 갔죠? 이 라인에서 좀 버텨주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종목들 좀 말씀드렸고요. 화요일, 제가 벌써 화요일이고요. 이번 한 주 어쨌든 금요일 날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한 주 동안 이렇게 요동치다가도 금요일 날 종가가 기분 좋게 끝나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